그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이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면서 한은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PF 부실 위험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저희가 한 2년 동안 함축해 왔던 부동산 투자 이제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대표님,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슈가리얼티 최재원입니다. 정재환 팀장입니다. 대표님,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이날만 되면 잠을 못 자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모든 분들이 주목했던 또 긴 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FOMC 그 정례회의 때문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대표님, 저는 아주 잘 잤는데 네, 아침에 저도 이제 출근하면서 사실 이제 뉴스 기사로 지금 접했습니다. 그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이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종료했다는 점에서 모든 지수가 지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은 13일 그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5%로 동결을 하면서 이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이제 금리 인상 종결을 이제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으로서는 일단 양국의 금리 차가 현재 2%잖아요. 이보다 더 벌어져가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거나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는 등의 압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좀 덜게 되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예상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가 한미 간 이제 기준금리 추이를 제가 그래프를 한번 지금 봤는데 금리 차가 2022년도 2분기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기준금리 차이가 2%나 격차가 나는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한은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PF 부실 위험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렵지만 내려가기도 너무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에 대한 요인을 하나쯤 덜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이지만 대표님 말씀에서는 이제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가 지금 가계대출 증가폭이 너무 커지고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이 많거든요. 특히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할 경우 추가 인상까지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은이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에서 내년 한 2분기쯤 기준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관측이 좀 많더라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쳤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맞물리면서 원자재나 소비재가 상승폭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아직도 꺾였다고는 보기 힘들고 이번에 11월에 발표된 CPI 지수가 전년 대비보다는 3.1% 수준으로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정점 9.1%를 찍었다가 현재 수준까지 내려옴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에너지 물가 체감을 저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에너지 물가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한 5.4% 하락했다고 지금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체 CPI 지수의 이렇게 3분의 1을 차지하는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0.4%나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6.5%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추이는 2%거든요. 근데 아직 2%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제 부동산 업종 종사자로서 이 부동산의 투자의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잖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투자를 남이 한다고 해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 벌었다고 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했다가는 요즘같이 멘붕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비자 지수가 물가 지수가 10% 뛰었다고 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0원 주고 사 먹었던 쭈쭈바 있죠? 네. 그 쭈쭈바가 1,100원이 된 거예요. 삼겹살 한 근이 10,000원이었는데 11,000원이 되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쭈쭈바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내일 당장 망하는 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우리 생활이 크게 바뀌는 거 없어요. 그 쭈쭈바 하나 안 먹으면 되고 네. 고기 좀 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단순히 쭈쭈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곧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칠게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요즘에 기본이 몇 억이에요. 따라서 금리 1%, 2%로 인해서 몇백만 원의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금리에 대한 미래를 점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물가 동향이라든지 금리 동향에 대한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을 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정말 궁금해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 그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방기금 금리는 즉 은행들끼리 이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의 연방기금 금리가 5.5%인데 이제 연방기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싶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때 미국 중앙은행은 돈을 막 찍어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 찍어낸 돈을 이제 헬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일반적인 은행에 풉니다. 돈을 막 뿌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흔해지면 은행들끼리 이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는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1%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금리네요. 이렇게 해서 연방 금리가 하락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팍팍 푼 만큼 이제 시중에 이제 일반적인 은행은 이제 자금이 또 넉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시민 뭐 아니면 대표님들 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이제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또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게 삶이 이제 팍팍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할부로 막 차도 사고 이제 집도 사시고 뭐 이렇게 대출을 많이 이제 받으실 건데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지갑을 다 열고 또 이제 대표님들이 또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이제 봄날을 맞이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이익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아닙니다, 대표님. 또 이게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이제 이 미국 금리 인하와 이제 한국 주가는 현실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 결과 이제 수출이 늘어나 한국 주가도 상승한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제 생각인데 뭐 신문과 방송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며 뭐 어김없이 항상 미국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는 예측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저도 그 뉴스 보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맨날 물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때 한국 주가가 정말 상승을 했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왜 물렸을까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르게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정말 이제 꽃길만 딱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연방준비제도는 절대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뜩이나 경제가 잘 나가는데 금리까지 인하하면 경제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꽃길을 뭐 폭주 정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오버페이스를 치게 되면 물가 상승이라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의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가 또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들 연착륙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미국 경제가 겨울을 맞이하고 나아가서 빙하기까지 겪는다면 우리나라는 뭐 더 어렵겠네요. 저희 나라는 수출 나라인데 사실 미국 경제 위기는 뭐 세계 경제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계 경제 위기는 또 한국의 또 경제 위기를 또 의미하는 거죠. 그럼 뭐 수출이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이익이 또 감소를 하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꺾일 것이다. 미국 경제의 미래를 불신해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이 되면 이때는 또 다가올 봄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그때를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다가오듯이 이제 곧 경제의 봄이 찾아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주제넘게 전문가 흉내 내는 건 아닌가 싶네요. 좀 부끄럽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경제,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업종이 너무나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뤄봤고요.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숨죽여 왔던 부동산 투자, 이제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대표님,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혼동기 동안 부동산에 좀 투자를 많이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도 저도 일부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 다른 트리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라든지 지금 브릿지, EOD 여러 가지 공매 뉴스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현재 골마가지고 터트려야 되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반창고만 살짝 붙여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듭니다. 사실 그 대표님의 말씀에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내년 이제 단계별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후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만큼은 좋은 시기가 없을 거는 같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적정 시기다. 지표를 다 확인을 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하면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좀 분들은 이미 다 부동산을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시장에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최근 거래 사례들을 저희가 항상 지금 팔로잉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인상 깊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너무 높고 이제 공사비도 이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신축 개발, 리모델링, 이제 대수선, 디벨롭 형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최근에 떨어진 가격들을 계속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때 점 찍어 놓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매도자와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액션하기가 지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때는 오늘 당장 그 부동산에 대한 감정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를 바로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를 2주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한 달까지 보는 건 조금 긴 것 같고요. 2주마다 확인해도 다 알려주거든요. 대표님 말씀대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제 최근 고객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제 건물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몇몇 분들하고는 좀 정말 깊게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수자분한테 이제 협의를 할 때 이제 잔금 시기를 최대한 이제 좀 길게 부분을 해서 저희가 금리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하고자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또 매도인 분들은 쉽게 또 협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수자 마음 같지 않고 저희들 마음 같지 않죠. 그래도 이제 지금 왠지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이제 매도인 분들이 매각을 철회하시거나 적극적인 매수자분들한테 좀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잔금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만으로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없고 투자자들의 관점이라든지 또 피를 띠고 있는 저희들의 관점들도 사실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신중히 검토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좀 이게 여기를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